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 흐린 날들. 지도를 펼치더니 부지 두 군데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중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급파해 이번 주말부터 미국 측과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한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다음 주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오늘 오전 6시 반쯤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하며 7월 대지진설도 거듭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첫 대면 조사 일주일 만에 2차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시간쯤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앞서 내란 특검이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그간 규명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한 신문도 본격 진행됩니다. 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이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대를 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예산을 반영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결국 한밤에야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중준 전 경호처장을 줄 소환하며 계엄 국무회의 과정과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취재하고 새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합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모두 31조 8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민 지급 소비 쿠폰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네, 이르면 이달 중부터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나들이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면서 한 구간의 정체가 10km를 넘어선 구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으로 내려갈 경우 경부선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경기권에서는 남사부근에서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요. 충청권을 진입해서는 천안분기점부터 옥산분기점 사이 한 번에 16km로 지나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원권은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의 정체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천안분기점부터 옥산분기점까지 한 번에 16km로 가장 불편합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본격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전국 평균 기온은 22.9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5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내란 특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습니다. 네, 사저를 떠나서 고검청사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초동 사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저는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바리케이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됐다고 밝힌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 잠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는데요. 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특검팀 오전 9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다시 한번 대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1차 소환할 때를 보면은 공개일지 비공개일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일단 오늘은 공개 출석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공개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지만 특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현관을 통해서 공개적인 그런 상황 조사 내용은 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당시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특검의 그런 조사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시급한 조사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그런 조사 태도라든가 전략적인 고려 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다 핵심적이고 질문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부터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되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서 이후에 좀 더 용이하게 진술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수사의 전략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순서를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앞을 현장으로 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이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을 떠나서 차량이 이동을 하는 모습 저희가 카메라 연결을 해서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요. 특검 측에서 이야기한 9시에서 크게 또 뭐 많이 늦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 교통 상황이 또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늦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부터 서울고검까지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기 네. 때문에 잠시 후면 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각 8시 57분, 한 56분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거의 한 9시 전후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특검이 통보한 그 시간에는 좀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금 늦을 수 있다라는 점을 피력하긴 했지만 예. 결국에는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9시에 도착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많은 판단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9시 10분 혹은 20분에 출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뭐 의미 있는 이익은 없지 않았을까. 물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것은 추후에 뭐 방어 전략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이 출석일의 시간이 늦었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전무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조금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정각에 도착하는 이런 전략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채택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들 자체가 하나하나 무척 중대한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늦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예를 들어 10분, 20분 늦었다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소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늦은 것밖에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오늘 출석 자체는 가능한 한 정각에 맞춰서 출석을 한다는 것을 미리 조금 계산을 하고 또 예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출발해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고검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고검 청사에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또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하긴 했지만 1차 소환 때는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쳤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뭐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1차 소환 때와 비슷한 장면이 좀 연출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과연 출석을 했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메시지 없이 결국에는 이제 입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금 시점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 책임 있는 그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지금까지는 차량이 9시 정각에 도착을 했고 차량에서 이제 차 문이 이제 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출석을 하는 장면을 또 저희가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차량 문이 이제 열리네요.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 포토라인에 다시 또 지나치는 건지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건가요? 그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예,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변이나 어떤 입장 표명 없이 바로 청사 안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척 짧게 이제 노출이 되고 끝이 나는 그런 출입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조사실로 올라가서 조사를 네. 시작할 건데 이제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하는 시간 역시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뒤 첫 피의자 조사인데요. 네, 특검은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 여사 가족들도 출국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통과된 첫 추경안을 오늘 오전 빠르게 집행하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에 정각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을 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메시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께 어떤 심경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어떤 본인의 이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행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지금 다들 법적으로는 서 있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을 분명히 긋고 협조를 받아낼 국무위원과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될 국무위원을 좀 분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짚어주셨고, 자,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을 했고요. 첫 대면 조사 일주일 만에 2차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분쯤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일정과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며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 이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박탈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서 규명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한 신문도 본격 진행됩니다. 계엄의 명분을 얻으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이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대를 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1차 조사 때와를 좀 비교해보면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여기에 반발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이제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특검팀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경찰이 특검인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느냐라고 하잖아요. 특검은 이제 매번 이제 법률로 그 구성원이나 이런 게 법정되기 마련인데. 자, 잠시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추경안 심의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그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대통령실 연결해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심의 의결이 되었고 행안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도 보고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국민 사정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 참석을 했고 이 대통령이 이제 민생을 좀 잘 살피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내용까지도 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국회를 통과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바로 또 의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집행 속도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에 대한 여야 협의의 기간이 좀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을 해서도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세종에 있는 것보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현장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국무총리께서 꽤 오랜 시간까지 전부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전에 국무회의에 이제 외청들도 또 주요 공기업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기업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총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습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 데 대한 내용에 대한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 대통령은 첫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긴급 편성을 했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새로 임명된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부분을 짚어줬고요. 김 총리에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두 발언해서
초대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참모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착 즉시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뭐랄까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조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바로 또 조사를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은 사실상 이제 티타임을 갖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기일 그 소환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끌기 위한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를 옹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책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번 주말부터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는데 일단 유예 연장을 확보한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현지 시간 4일 오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이틀 뒤 하원에서 재의결됐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국회 심의를 통과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소비 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 수준을 고려한 지급과 함께 2차 개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경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1차 지급을 먼저 시작을 하고 2차는 소득 선별을 거쳐 9월에 개시하는데 1차는 전 국민이 대상이고요.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 1차 지급은 7월 21일에 먼저 시작이 되고 2차는 소득 선별을 거쳐서 9월 22일에 개시할 예정이란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평균 기온은 22.9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5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고객, 무선으로 어디서나 시원하게. 이어서 토요 와이드가 방송됩니다.